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자, 인텔 15세대 신형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요게 루나레이크, 이게 에로우레이크입니다. 울트라 라인업으로는 2세대입니다. 루나레이크 살까, 에로우레이크 살까?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습니까? 뭘 구입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스럽죠? 많은 유튜버들이나 리뷰어들이 루나레이크가 노트북에 걸맞습니다. 이게 저전력 구조고요. 이거 가격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이번 세대만 만들고 다음부터는 안 만든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루나레이크가 에로레이크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세서다, 이렇게 서서히 굳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로레이크는 그거는 노트북에 걸맞지 않고 그냥 전성비 면에 있어서 루나레이크보다 못하대, 저렴하대,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진실이 뭘까요? 자, 이번에 전략을 보면 재미있게도 갤럭시북, 삼성의 갤럭시북 5, 지금 이 모델이죠. 루나레이크를 대부분 탑재를 하는 루나레이크 전략입니다. 그램은 에로우레이크를 주로 탑재를 해서 퍼포먼스 쪽을 강조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두 브랜드가 아주 상반된 경쟁 브랜드로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루나레이크, 에로우레이크 특징. 둘 다 15세대고요. 울트라 라인업으로는 2세대입니다. 200대예요. 울트라 라인업의 2세대니까 1세대 모델은 100대 모델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200번대 모델명으로 들어가고, 루나레이크 뒤에는 V가 붙고 에로우레이크 뒤에는 H가 붙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루나레이크는 8코어, 에로우레이크는 울트라 7이 16코어, 울트라 5가 14코어입니다. 코어 수가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코어 수가 작더라도 다운사이징 같이 자동차 엔진에서 연비를 높였다, 다시 말해서 전성비가 기가 막히다,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게 모습이 작으면서 까만 게 붙어 있고 좀 크면서 까만 게 없어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드디어 PC용 CPU에 이렇게 SoC 방식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싸다, 이것 때문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니까 얼마나 가격이 높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능 돌려봐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 루나레이크는 저전력, 다시 말해서 밥 조금 먹고 일 잘하는 노트북에 최적화된, 그래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만들기 좋은 프로세서고, 요건 에로우레이크는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노트북에 지금은 이게 더 적합해서 이거 관심 많이 가져라. 아마 이런 스토리 라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배경이 하나하나씩 보겠죠. 자, 그럼 이제 성능 부분은 어떠냐? 당연히 코어수가 더 많은 에로우레이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루나레이크는 TDP, 서멀 디자인 파워, 그러니까 반도체가 연산을 하면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연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얼마 안 드는데 이게 다 열로 날아가 버려요, 에너지가. 그래서 전력을 많이 먹는 거고,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이 또 추가돼야 되고 쿨링팬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산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최소한으로 낮춘 겁니다. 15W에서 30W 고사이로 낮췄으니까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만들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보시면 메인보드가 전력을 공급하는 페이지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CPU 다이도 굉장히 작습니다. 메모리가 뒤에 실장이 되는데 메모리가 없어요. 메인보드가 정말 단순해 보이죠. 이러면 태블릿에 이 구조를 그대로 넣기도 좋고 노트북은 더 가볍고 얇게 만들기가 좋다. 반면에 에로우레이크는 코어, 타일 구조의 코어 부분이, 코어가 많으니까 당연히 크죠. 그리고 메모리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어떻습니까? 좀 더 꽉 차 보이죠? 페이지도 더 강화되어 있어요. 전력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나는 CPU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하게 두 메인보드를 저울에 달아보면 한 3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자, 그 다음에 루나레이크가 이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PC에는 메모리가 필수예요.
에로레이크에 CPU에 메모리가 안 들어가 있어도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CPU에 집어넣기 위해서 인텔이 메모리 D램 업체로부터 사와서 여기다 통합을 시킨 거죠. 메모리 값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 단가는 높아지는 반면에 메모리 별도 사서 메인보드에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자, 에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여기에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메모리를 붙여야 돼요. 램이잖아요. 랜덤 SX 메모리, 이미 접근 메모리. 이게 있어야 SSD와 CPU의 속도 차이를 얘가 보정을 해줘서 더 빠르게, 그래서 책상, 지금 제가 책상 넓게 쓰는데 넓은 책상처럼 작업의 효율성과 체감성도 높여주는 그런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D램 업체에 돈을 주고 메모리를 사오느냐, 아니면 인텔의 CPU 사올 때 메모리 값까지 같이 지불하느냐,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나레이크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메모리까지 다 메인보드에 실장을 해서 구입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나레이크의 특징을 보면 코어수가 8코어입니다. 퍼포먼스 코어가 4개, 2코어가 4개입니다. 자, 에로레이크는 울트라 7이 퍼포먼스 코어가 6개, 2코어가 8개, LP 코어, 더 낮은 전력으로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하는 LP 코어가 2개 해서 16개고, 지금 이거는 울트라 5 프로세서예요. 여기에는 퍼포먼스 코어가 4개, 2코어가 8개, LP 코어가 2개 해서 14개입니다. 자, 이 CPU의 코어수는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통수입니다. 기통수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출력, 성능이 좋아지죠. 당연히 루나레이크보다 에로레이크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벤치마킹을 해보면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대략 8에서 10% 정도 에로레이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성능은 20%에서 30% 그 사이, 벤치마킹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차이를 냅니다. 당연한 거죠. 전성비가 좋다라는 건 코스 대비, 그리고 소모하는 전력 대비 성능이 그래도 잘 나온다 이 뜻이지, 절대적으로 성능을 비교했을 때 아니 에로레이크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코스가 더 많은데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회사의 다른 아키텍처 기반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똑같은 공정에 똑같은 회사에서 개발된 같은 아키텍처 기반의 CPU인데 코스도 더 많고 전력 소모도 더 크다. 그럼 성능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능을 원하신다 그러면 에로레이크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가볍고 좀 저전력에서 복잡한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크게 쓰지 않으니까, 단순한 작업 쓰니까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루나레이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전력이니까 배터리 성능의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 갤럭시 북 5가 76.1, 또 그램 2025 16 프로가 77Wh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Wh도 차이가 안 나요. 무게 재보면 3g 차이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소모될 때까지 완충된 상황에서 측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전원 설정은 이제 균형으로 지정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70%, 또 스피커 출력은 50%에서 무선랜으로 유튜브 영상, 마침 저희 오토교 영상에 10시간 14분짜리 영상이 있어서 이걸 연속 재생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전력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 배터리 성능에 있어서 적어도 한 20% 정도 차이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설정에서 돌려보니까 25년형 그램 16 프로 내장 그래픽 모델은 9시간 27분 연속 재생을 하고 이제 절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3%대에서 절전 모드로 이제, 왜냐면 더 소모가 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 SOH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꺼졌어요. 그러면 루나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북 5는 얼마나 갔느냐? 10시간 15분 정도를 갔습니다. 역시 3%에서 절전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설정에서. 자, 그러면 차이가 48분인데 그램 16 프로를 기준으로 하면 9시간 27분이니까 567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48분이면 7.3% 더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조금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성비를 그렇게 강조하는 루나레이크로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단 좀 더 가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9시간 27분이냐 10시간 15분이냐 일상 사용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바에는 성능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 CPU 멀티코어 성능에서 20에서 30%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그 성능을 다 쓰든 안 쓰든 에로레이크가 절전, 배터리 성능 여기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감안하더라도 그 이상의 성능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타일 구조잖아요. 보시면 CPU 타일, 그래픽 타일, SoC 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NPU가 들어가요. NPU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위한 부동소수점 연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저전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이 NPU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울트라 1세대 모델부터 14세대부터 NPU가 들어가요. 근데 루나레이크는 그 NPU 성능을 강화했다. 그래서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가 여기에서는 잘 작동을 한다. 그런데 에로레이크에서는 NPU 성능이 떨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가 여기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루나레이크가 짱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텔이 여기에 NPU를 집어넣는데 왜 루나레이크의 NPU 성능을 강화시켰느냐?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퀄컴이 ARM 계열 프로세서를 이제 PC에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했는데 그 프로세서에 NPU가 통합이 되어 있고 그 NPU 성능이 45테라플롭스다. TOPS. 요즘은 이제 탑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TOPS 테라플롭스가 뭐냐면 테라, 조 단위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런데 45테라플롭스니까 1초당 45조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NPU 성능을 집어넣어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AI가 화두라 그래도 클라우드 기반의 AI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 디바이스, 내 디바이스의 AI를 위한 NPU가 고성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 내 PC만으로도 AI로 다양한 편리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진보된 미래 지향적인 PC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NPU는 인텔에서도 울트라 코어 1세대에 집어넣었는데 얼마의 성능이냐면 11테라플롭스입니다. 이게 마케팅적으로 이게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퀄컴에 뒤지는 것 같잖아요. 최신 그런 기술에 있어서 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텔이 마케팅의 인텔 이렇게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NPU 성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루나레이크의 NPU 성능을 대폭 강화를 시킵니다. NPU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PU에 차지하는 면적이 커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코어 수를 또 줄여야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이 코파일럿 PC는 저전력 기반의 NPU에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저전력 구조에 걸맞아 해서 소비 전력도 대폭 낮춘 겁니다. 그래서
NPU 성능은 얼마로 높였냐면 퀄컴이 45테라플롭스인데 48테라플롭스로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야, 그 48테라플롭스 얼마나 되는 성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모델 3 잘 아시죠? 이 테슬라 모델 3 2017년도에 출시가 됐고, 이게 나오고 나서 자율주행용 PC에 들어가는 NPU를 테슬라에서 직접 개발을 했어요. 2014년에 삼성의 엑시노스 7000대 빈티지를 가지고 튜닝을 했습니다. 10년 전 거를. 그래서 NPU의 TOPS를 어디까지 높였냐면 144 TOPS까지 높여놨어요. 이게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개발된 지. 아니 그러면 자율주행용, 그것도 레벨 3도 아닌 레벨 2에 들어가는 NPU PC에 넣기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NPU를 테슬라가 이제 개발을 거의 완료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성능이다. 아니 이건 뭐 좋은 거 맞냐? 사실 기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RTX 4050 있잖아요. 이게 그래픽 칩셋 게임용으로는 엔트리예요. 이 엔트리 그래픽 칩셋이 역시 NPU와 같은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에 적합한 그러한 GPU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요게 TOPS로 환산하면 200 TOPS 정도 됩니다. 200테라플롭스 정도 돼요. 그러면 4배가 넘잖아요. 아니 그러면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 뭐 이런 모델과 에로 프로세서가 조합되어 있는 모델로 코파일럿 PC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원하는 게 이렇게 저전력 구조에 프로세서 통합된 SoC만 현재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입니까? AI 선두 주자잖아요. 엔비디아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랑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협의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가 엔비디아 그래픽 기반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낮은 엔트리급의 RTX 4050도 4배 이상이고, 가장 높은 4090, 이제 RTX 50대가 또 나오는데 4090 고성능 그래픽 칩셋의 성능이 1300 TOPS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로 해야죠. 그리고 사실 AI에 관련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제대로 경험하시려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슈퍼컴퓨터로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도 NPU 성능으로 AI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성능을 많이 희생을 했다. 다시 한번 벤치마킹 보시면, 긱벤치 기준으로 보시면 멀티코어로는 한 30% 정도 격차를 보입니다. 성능 격차를. 보시면 수치에서 바로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시네벤치 R23 보시면 싱글코어 기준으로 한 8%, 그리고 멀티코어 기준으로 20% 성능 차이가 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럼 내장 그래픽은 어떠냐? 내장 그래픽, 루나레이크의 내장 그래픽이 끝내준다고 하는데, 비교해보시면 그놈인데 뭐 차이가 나겠습니까? 돌려보시면 이제 CPU 점수가 멀티코어에서 잘 나오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벤치마킹을 돌려보면 역시 에로레이크에 들어있는 내장 그래픽의 총점이 조금씩 더 좋게 나오는데, 그래픽 점수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놈이다. 그러니까 저전력 구조의 성능을 대체적으로 좀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NPU의 장점, 그리고 거기에도 메인보드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고 가볍고 이런 구조에 들어가는 구조로 루나레이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나름 가치는 있다. 그 다음에 뭐 쿨링 시스템은 비슷해요. 보시면은 뭐 이게 저전력 기반이라서 삼성의 쿨링 시스템이 약간 더 무거워요. 쿨링팬하고 이 히트파이프 RHE핀 이게. 근데 뭐 크게 차이를 내는 부분은 아니니까. 루나레이크니까 좀 가볍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램 16 프로는 5W로 1채널입니다. 그런데 갤럭시 북5는
이게 2채널, 그러니까 총 4채널이에요. 여기 보면 스피커 출력구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출력이 이렇게 2025년 외장 그래픽에 들어가는 5W 5W처럼 막강한 출력은 아니고요. 싱글보다는 살짝 좋은 정도, 그리고 외장 그래픽에 들어가는 5W 5W 쿼드 스피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 중간 정도 해당한다. 실제로 체감되는 출력은 두 모델이 내장 그래픽 모델하고 좀 비슷하면서 입체감이 좀 더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좋습니다. 이 케이스 보시면은요, 알루미늄 합금, 또 그램은 뭐 아시다시피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다 제외하고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본체부를 저울에 달아보면 이 스피커까지 포함해서요, 이 삼성 갤럭시북 5는 딱 1kg이 나갑니다. 메인보드와 이런 핵심 장치들을 다 뺀, 배터리까지 뺀. 자, 그 다음에 그램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요거를 포함한 이 케이스 부분, 합판을 제외한 이 케이스 부분, 스피커와 함께 다 측정을 해보면 655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345g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재에서 오는 차이이고, 그만큼 케이스 부분에 있어서 경량화 구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 그램과 그냥 스타일로 승부하겠다. 예, 가벼운 무게는 뭐가 중요하겠느냐 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마감을 한 그런 소재 차이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루나레이크는 사실은 저전력 구조이고 멀티코어 수에서 에로레이크보다 성능적으로 단점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메인보드에서 빠져서 이렇게 프로세서에 올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설계가 되면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면 루나레이크는 사실 휴대성을 극강으로 만든 노트북을 위해 적합하게 설계된 CPU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1.56의 무게에 이 CPU를 넣었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루나레이크는 사실 1.19거든요. 이 모델 그램 16 프로가 1.19고 실제로 측정해보면 1.169예요. 이 무게도 사실은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량 노트북을 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1kg이나 그 이하의 노트북에 걸맞지 않냐. 언제 어디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전력 구조의 프로세서를 이렇게 무거워서 휴대성이 떨어지는 이런 노트북에 넣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배터리 오래 가고 또 저전력을 통해서 휴대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거의 1.6kg 가까운 무게인 노트북에 왜 루나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어울리냐. 실제로 사이즈가 하나 더 큰 그램 17이 RTX 4050의 퍼포먼스를 강조한 에로레이크가 들어가면서도 이게 1.454예요.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120g이나 차이가 납니다. 디스플레이도 1인치 더 크고 외장 그래픽 모델에 심지어 CPU도 퍼포먼스 코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삼성 전략이 루나레이크로 간다 그러면 이 케이스 설계를 경량 구조로 다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제품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갤럭시북은 최적화도 잘 돼 있고 삼성 생태계에서 사용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구성이다. 그리고 휴대가 필요치 않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갤럭시북 5로도 정말 만족하고 쓸 수가 있으실 텐데, 아니 휴대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 왜 루나레이크 탑재해서 전성비가 강조된 노트북을 왜 필요로 하시는가? 그것도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휴대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가볍고 외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전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의 특징인데, 이게 지금 전략이 바뀌어 있어요. 그램이 오히려 루나를 집어넣어야 되고
갤럭시 북 5가 L5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혼란하다. 그램도 16%의 루나레이크 탑재된 모델이 나옵니다. 아마 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배터리 구동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11시간 이상 갈 것 같아요. 루나레이크의 그런 절전 성능과 에로레이크에서도 9시간 27분을 버텨주는 그램 특유의 저전력 구조를 감안하면 거의 11시간이나 그 이상의 사용시간을 보여줄 것 같은데 루나레이크라 그러면 이런 가벼운 무게가 맞다. 그리고 언제 어디든 휴대하는 그런 컨셉에 들어가는 게 맞다. 삼성의 이번 2025 전략이 프로세서 선택이나 제품 컨셉에 있어서 좀 언밸런스한 게 느껴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할 건 제품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소재 관련해서 마그네슘이냐 알루미늄 합금이냐라고 할 때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은 보시면 보기에 이게 금속 소재의 느낌이 나니까 깔끔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반면에 이 마그네슘 합금은 외형적으로 아주 막 깔끔하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아주 가벼운 무게, 극강의 휴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알루미늄 합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리뷰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마그네슘 소재가 알루미늄 합금보다 1.5배 이상 비쌉니다. 소재 자체도 비싸고 여러분들 왜 칼카나마 아라세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 상하되는 그런 순서로 보면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서 폭발 잘 일어나고 합금으로 만들기가 더 어려운 소재예요. 그러다 보면 수율이 떨어지니까 공정에 있어서 더 가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급은 얘가 고급이에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든 가벼운 무게로 강성까지 확보한 재료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CFRP,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 카본 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 카본 소재의 자전거 프레임 보시면 가격 알루미늄 합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 합금이 이런 마감이 깔끔하다 그래서 그걸 고급 소재,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카본하고 그걸 비교를 합니까? 마그네슘은 카본만큼 비싼 소재가 아니죠.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비쌉니다. 단가에 있어서 확 차이가 나서 제조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은 만들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삼성도 아니 소비자분들이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소재 더 싸니까 쓰는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게가 330g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 330g 이상 차이 나고 나머지 이런 장치들에서 또 한 몇십 g 차이 나고 심지어 이 하판에서도요 거의 50g 가까이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410g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410g이면 그램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35%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휴대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비결이 바로 소재에서 오는 차이다. 그리고 민 SED80H 듀라빌리티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를 한 소재이면서 그렇게 가볍다고 하면 어느 게 더 비싸고 고급 소재인가라는 건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이 더 취향에 맞으시는 분, 이 마감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시면 맞고요. 고급, 저급 이런 것들 통해서 오해를 하게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두 제품을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도 해봤는데 휴대성, 무게 이런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책상에 놓고 쓴다고 하면 갤럭시 북 5 같은 경우에는 OLED의 쨍한 색감과 그리고 또 마감이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램보다 좋아요. 삼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 더 저렴하면서도 가공성이 좋아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신 분이라면 선택하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신다. 그램은 노트북의 본연의 가치가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휴대성 플러스 성능 이 균형감이 정말 좋은데 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램이. 근데 이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노트북 본연의 성능에 충실하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러면서도 이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아마 두 모델 가격 차이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더 비쌌는데 요즘은 그램이 좀 더 비싸요. 근데 비싼 만큼의 공이 많이 들여져 있고 소재적인 차별성은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살짝 저렴하면서 갤럭시북 5의 이런 스타일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로 가셔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램으로 선택을 하셔도 뭐 크게 뭐 가격 대비 좀 내가 많이 썼나 이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만 걸리는 게 왜 무거운 모델에 루나가 들어가고 왜 극도의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에 에로우가 주력이 되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루나가 들어간 그램 16 프로가 나온다고 하니 루나 기반의 그램 16 프로 루나를 원하신다면 그쪽이 맞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